우리 헤어지자. 이 말 다음에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이 뭘까요? 아마 그래도 친구로 지내자는 말일 거예요. 어쩌면 여러분이 직접 했던 말일 수도 있고요. 근데 있잖아요. 이 너무나도 흔한 제안이 사실 우리 뇌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오늘 그 진짜 고통스러운 진실을 뇌과학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문장.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친구가 되자는 제안. 이게 무슨 배려인 척하지만 사실은 뇌의 회복을 막는 일종의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정말 강력한 경고인데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잔인한 제안. 이 흔하디 흔한 제안이 왜 상대방을 위한 친절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를 끝내는 사람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좀 이기적인 위로상에 불과한지 그 속내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이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부드러운 이별처럼 들릴지 몰라요. 하지만 사실 이건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의 뇌에게는요, 정말 잔인한 감정적 고문입니다. 희망이라는 마약을 아주 조금씩 찔끔찔끔 주면서 거의 다 아물려던 상처를 계속해서 다시 터트리는 거랑 똑같아요. 네, 이게 바로 희망 고문의 본질입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별이라는 게요, 그냥 단순히 슬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.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실제로 마약 중독자의 금단 현상이랑 거의 똑같은 아주 격렬한 신경화학적인 폭풍이 몰아치고 있거든요.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. 이 복잡한 감정적인 문제를 명확한 뇌과학 과정으로 딱 설명해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란 건 뭐냐면 전애인한테 가끔 연락이 올 때마다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탁 터지는 거예요. 그럼 뇌는 혹시 하는 기대를 놓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별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 비유가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. 잘 지내? 이런 문자 하나, SNS 좋아요 하나가 마치 슬롯머신 레버를 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. 재결합이라는 잭팟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. 바로 그게 여러분의 뇌를 슬롯머신에 중독된 도박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. 혹시 이번에는 하는 헛된 기대로 계속해서 관계의 레버를 당기게 만드는 거죠. 자,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 한번 볼게요. 이 친구라는 애매한 이름 아래 두 사람은 사실 완전히 다른 현실에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. 이 표를 보면 그 고통스러운 불균형이 그냥 한눈에 보이죠. 한 사람은 언젠가 다시 관계가 시작될 거라는 희망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미 마음 떠나서 자기 죄책감이나 덜려고 상대를 감정적 보험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. 정말 잔인한 상황이죠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상처를 치유하려는 뇌에게 이 모호한 상태만큼 지옥인간 없어요. 왜냐하면 뇌는 이건 완전히 끝났어 라는 명확한 신호가 없으면 상실을 처리하는 애도 과정을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우리 뇌에게 가장 자비로운 행동은요. 처음에는 가장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, 바로 깨끗하고 완전한 단절입니다. 기억하세요. 여러분의 뇌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남아있는 한 절대 치유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. 관계가 끝났다는 걸 알리는 어떨 땐 좀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명확한 마침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게 바로 여러분의 뇌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 계획입니다. 첫째, 모든 모호함을 없애세요. 우린 친구 못해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. 둘째, 관계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세요. 그래야 뇌가 더 이상 희망 고문을 당하지 않아요. 그래야만 비로소 여러분의 뇌가 진짜 치유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. 물론 어렵고 고통스럽겠죠. 하지만 당신의 뇌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친절한 선택을 내릴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.